자, 이번 시간은 303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파트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장 공사는 최근의 흐름은 기본적인 전체 흐름을 종합 문제, 특히 시방서의 흐름의 종합 문제 형태로 나오다가 자, 앞전 24회 시험의 경우는 도장의 하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의 하자에서 어떻게 내는가 정답을 우리가 철골 구조에서 용적 결함이 있죠. 그래 가지고 답을 만드는 유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장의 하자를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저거죠. 철골 용적 결함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03페이지에서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은 내후성이라는 것은 외부 기후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그 성질을 내후성이라고 해요.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 그러면 내후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5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용성 페인트 되죠. 수용성 페인트의 대표적인 게 수성 페인트 아닙니까? 물에 녹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나 또는 바니쉬, 보통 속칭 니스라 하죠. 이런 것들은 5개의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탕 재료에 따라서 도료의 성질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저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지성이야, 근성이야, 또는 중성이에 따라서 화장품도 달라지고 또는 샴푸도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바탕에 따라서 도료가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거 있죠. 또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알칼리성 바탕이잖아요. 그러면 이 알칼리성 바탕에는 보통 수성 도료라든지 수성 페인트 종류죠. 이런 거나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것들이 보통 적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성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색깔이 변색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런 알칼리성 바탕에는 유성 페인트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바탕에 알맞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철제 바탕에다가 수성 페인트 칠하면 안 되겠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간략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문제를 이미 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1번, 2번 가지고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2번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장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거 도장 페인트 이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도장 페인트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습니까? 유성 페인트가 나오겠죠. 자, 유성 페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유성 페인트. 자, 유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건성유, 유가 들어가니까 유성분이네요. 건성유, 유성분하고 도막을 건조시키는 건조제하고 그리고 색깔 넣는 것이 바로 안료죠. 안료하고 그다음에 희석제. 도료의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넣는 게 희석제죠. 그래서 보통 희석제는 시너를 많이 사용하죠. 얘가 도료의 점도 조절 목적으로 넣는 것이 희석제가 됩니다. 점도 조절. 그러면 자, 우리가 붓칠이나 롤라칠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 유성 페인트인데 근데 유성 페인트는 좀 주의할 점이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된다. 얘는 콘크리트와 같은 알칼리성 바탕에는 부적합하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 알칼리성 바탕에 자, 부적합하다는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유성 페인트는 이 유성분, 기름 성분들이 많아지면 강택은 좋아져요. 유성분. 그래서 이 유성분의 이제 비율적인 측면이 자, 증가된다.
자, 증가가 되면 강택도 좋아지고 내구력도 좋아집니다. 강택도 좋아지고 내구력도 좋아져요. 자, 그런데 이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 건조는 느려집니다. 건조는 느려지는 특징을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성분 비율이 적게 되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얼굴 지성 피부 중에서도 자 이거죠. 입술은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균열이 잘 가는 겁니다. 유성분의 비율이 적으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수성 페인트가 바로 내알칼리도로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데 적합한 것이 수성 페인트예요. 근데 이 수성 페인트는 물에 약하죠. 내수성에 약하죠. 물에 굉장히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수성이 약고 내구성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성 페인트는 옥외 사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성 페인트 수명도 짧고 그래서 이제 이 수성 페인트에다 약간의 오일과 합성 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페인트가 바로 에멜션 페인트예요. 거기 보면 에멜션 페인트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외벽면에 칠하는 도료가 이 에멜션 페인트입니다. 에멜전 페인트는 그러니까 수성과 유성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페인트가 바로 에멜전 페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수성 페인트의 단점을 보완해 준 페인트가 에멜전 페인트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기름 바니시 나오죠. 기름이 유성이잖아요. 유성. 그래서 기름 유성, 바니쉬 이렇게 또는 뭐 니스라고 쓰죠. 그러면 이 기름 바니쉬 얘가 바로 뭐다 투명도료죠. 이것이 투명도료에 해당이 됩니다. 투명도료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재 무늬결 같은 애는 목재 바탕에 적합이죠. 목재에 적합한 것이 바니쉬입니다. 그런데 바니쉬 자, 이 냄새나고 저거죠. 건조 속도 느렸죠. 그리고 이것은 내구성이 떨어져요. 기후에게는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해요. 옥외용으로 자 부적합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나멜 페인트.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냈던 게 에나멜 페인트죠. 에나멜 페인트. 에나멜 페인트는 자, 이것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바로 기름 유성 바니쉬죠. 기름 바로 유성 이 바니쉬하고 니스하고 도료용 안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페인트가 에나멜 이거 가지고 세 번 출제를 했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유성 니스 쓰다가 이렇게 몇 번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인트, 이 에나멜 페인트는 강택 좋습니다. 강택도 괜찮고 토막도 경광이 특징이 토막 경고해요. 자, 그리고 이 에나멜 페인트의 특징이 이제 얘가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나멜 페인트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일반적으로 이 에나멜 페인트가 이제 요거죠. 안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색 불투명 도료예요. 불투명 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장 작업 중지 개념이죠. 강풍시 옥외 도장 작업은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 도장면 이물질이 묻을 수 있죠. 그리고 추온 보통 5도씨 미만이 기준이죠. 그리고 5시 85% 이상 초과시 작업을 중지하자.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야간 작업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색깔 판별이 어려운 색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색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래의 색깔과 다른 색깔을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균열 방지 중에서 이제 건조제를 많이 넣게 되면 급격한 건조가 이루어지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조제의 대량을 사용하게 되면 균열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건조제를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해서 충분히 건조시키는 다음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제일 먼저 칠하는 것을 초벌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초벌칠을 갖다가 하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벌칠을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요. 자,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재벌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재벌칠을 합니다. 재벌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충분히 건조를 시킵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벌칠, 보통 이걸 상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상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야지 균열이 잘 안 생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제가 해놨죠. 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장 후 서서히 건조시키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특히 이제 저런 경우이죠. 수성 페인트의 경우는 온도가 낮을 때 생기면 균열이 생겨요. 특히 수성 페인트는 5도 이하에 우리가 시공하면 균열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일반적 상에 놨죠. 일반적 상에서 2번 칠건조 및 칠막 형성 온도 20도시 습도 75%죠. 자, 이것이 도막 형성의 최적 조건이 되는 그 온도 습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칠하는 횟수를 구분해서 색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연한 색으로 칠해 주시고, 자, 이제 정벌 쪽으로 갈수록 진한 색, 색깔의 변화를 주자는 게 초벌, 재벌, 정벌을 구분하게 해서. 자, 이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칠하는 것은 아파트 처음 건설할 때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5년마다 재도장할 일때는 우리가 초벌, 재벌, 정벌 안 합니다. 그러면 바탕 정리하고 이제 이런 데 있죠. 개구부 주변에 균열 간데 파인데 이런데 퍼티하고 보통 현장에서 빠대칠하죠. 빠대칠하고 한 번 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을 때 이렇게 초벌, 재벌, 정벌 3회 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막의 균열 원인 나오죠. 자, 건조대 가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균열 원인이 돼요. 자, 그리고 초벌 건조가 뭐다? 불충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은 강인하다. 그러면 도료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럴 때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적은 도료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수성 페인트의 경우는 지온시, 그래서 5도씨 이하 공사할 때 이럴 때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급격한 건조들은 보통 항상 균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온도 차이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5페이지 발음공법이 나옵니다. 자, 발음공법에서 이제 솔칠을 보통 붓칠이라고도 표현해. 솔칠 또는 붓칠. 그럼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좌에서 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버릇이 솔나오죠. 자, 이때 이 불칠을 할 때 이 털은 이제 빳빳한 돼지털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롤라칠이, 자, 이거죠. 이렇게 칠하는 거, 이게 롤라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소칠, 불칠보다는 우리가 속도가 빠르죠. 이것이 롤라칠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뿜칠이 보통 여러분들 이제 건조 속도가 빠른 걸 뿜칠했는데 요새는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빨리 칠하기 위해서 이제 뿜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뿜칠적인 측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언급이 됐던 것은 뭐 저거 가지고 나왔어요. 7번에. 그거는 도면의 직각으로 한 요걸 갖다 경사지기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30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OX 해놨죠. O로 운행을 하고 X로 운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X로 하고 있죠, 사실상. 언제 이렇게 칠합니까? 자,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도료가 이제 대면, 자, 대다는 건 점도가 높다는 거죠. 묽어야 되는데, 빡뻑뻑뻑하다 이거죠. 칠홈이 거칠고, 묽으면 칠호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석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점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1번. 그리고 2번, 압력이 너무 낮으면 칠호름이 거칠고 너무 높으면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좀 알아두시면, 그리고 3번은 도면과 이제 거리가 너무 가깝게, 그러면 스프레이건을 너무 가깝게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룩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멀면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6번에 보시면 제1의 제2, 그 시기, 쉽게 이거죠. 초벌치를 갖다 이 하도 개념을 우리가 X축으로 진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벌치 중도를 그러면 Y축으로 직각으로 하다 이거면 이렇게 칠하고 처음에 초벌치는. 그 다음에 재벌치를 할 때는 이렇게 칠을 해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벌치를 이런 X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이제 307페이지 보면, 자, 참고에 강명단 나오죠? 강명단. 자, 강명단이, 자, 철제 농막이 도료죠? 철제 농막이 도료를 쓰는 것이 강명단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에 이제 보통 초벌칠로 생긴 징크로메이터죠. 징크로메이터는 이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농막이 있으면 알루미늄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돼요. 농막이 초벌칠에 사용하는 도료는 징크로메이터입니다. 그 점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공사 시방서하고 관련된 거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용어상 1번에 가사시간 나오죠. 다액형형. 다액형은 쉽게 두 가지 이상이죠. 두 가지 이상 도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다액형이라 해요. 자, 이것을 사용해서 혼합했을 때, 뭐, 계라나 경화가 되지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조시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된다. 건조시간은 도마 양생시간이 건조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죠. 건조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된다. 그리고 2번에 눈먹임 나오죠. 자, 목부바탕재 도간이나 뭐 옹이나 균열 이런 걸로 해서 구멍이 생기죠. 그걸 메우는 작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눈먹임이라 해요.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데 균열이 생기겠죠. 그걸 메우는 작업해 주는 것은 우리가 9번의 퍼티예요. 퍼티 그 해놨죠. 그래서 이제 구멍이나 균열 이런 것을 이제 평평함을 향상시켜서 이제 바르는 살붙임용 도료를 퍼티라고 해요. 보통 현장에서 빠대칠한다, 빠다칠한다, 뻗어칠한다 이런 거 있죠. 그 용어 쓰고 있는 게 이 퍼티예요, 퍼티. 자, 그리고 7번의 조색 개념 알아두시고 몇 가지 색을 섞는 것이 쉽게요. 물감 이렇게 섞는 것처럼 해서 그것이 바로 조색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석제가 보통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를 희석제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점도 조절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뭐 일반상에서 배합 비율이 나오는데, 자, 배합 비율이 나오면 항상 질량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배합 비율은 질량비. 도장과 관련돼서는 질량비로 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네. 질량비다.
그리고 건조 시간 해놨죠. 도막 양생 시간은 온도 20도시 습도 75%에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우리가 건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조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환경 기상에서는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된다. 주온, 자, 5도씨 미만이죠. 그리고 다섯 기준이 85%입니다. 조각할 때 이럴 때는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뭐 당연히 우리가 강서루나 이런 폭풍이 불거나 이러면 안 해야, 강풍 불거나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비가 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장 작업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장할 필요 없죠. 도금된 표면이라든지 스테인리스강 이런 데는 녹 안 슬죠. 이런 데는 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는 품목이나 라벨 이런 데는 도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차 바퀴 도장하는 분들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309페이지 보시면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가연성 도료와 관련된 이것은 10회 때 언급을 했던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연성 도료 보관 장소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창고가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건물로부터 보통 1.5m 이상 떨어져 보통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건물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화 구조나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만 선택해서 보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 이제 도료 보관 이제 장소는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재료는 불연재를 써줘야 돼요. 불연재라는 것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예요. 그래서 난연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난연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예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불연재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는 난연. 그럼 타기는 타는데 잘 안 탄다는 거예요. 그게 난연재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장은 설치를 안 합니다. 도료장. 그럼 천장을 설치하면 천장 속에 휘발성 가스가 모여서 나중에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4번에 유해 물질이 관련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 활동 공간에는 사실 어린애들은 사실상 손을 만지면 그 손을 입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에 중독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놨죠. 중금속의 합이 질량 분율로 0.1% 이하가 돼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시공 공정에서 방청 도장 이건 항상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자주 언급되죠. 그래서 처음 1회째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 요걸 꼭 가공 조립 전 요것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미리 한다는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10페이지에서 저 부분 4번의 착색 개념이 나와요. 자, 착색이란 것은 이런 목부나 이런 데 바탕에다 색을 넣는 작업하는 게 착색이에요. 그러면 목부 바탕에는 보통 착색을 스테인 계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착색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오일 스테인이나 이런 수성 스테인 같은 거 이것이 착색제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이 착색은 무엇 가지고 하느냐? 붓도장의 도장 방법. 뿜칠하면 안 돼. 롤라칠레고 붓도장의 붓이 소리입니다. 붓도장으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부분 311페이지에서 이제 보실 때 지금 자, 거기에서 뭐 7번에 플라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바탕재는 온도 20도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양생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칠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막이 박리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표면 함수율은 7%예요. 주의하십시오. 7%가 돼요. 자, 방수에서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은 표면 함수 상태가 8%였죠. 근데 이 도장공사에서는 바로 몇 프로다? 7% 이하가 되죠. 그래서 도장은 칠하는 공사죠. 그래서 7%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12페이지 보면 핵심 정리상 저거 나오겠죠. 자, 아연 도금면 바탕 만들기 경우는 요거는 바탕재 설치 후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2번에 철제면 바탕 만들기에 대해서는 가공장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우리가 하셔야 되네. 바탕재 조립. 철제는 바탕재 조립 전에 합니다. 철제는. 그래서 이제 기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2번 가지고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언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연 바탕 만들기만 후에 해도 무방하고요. 나머지는 다 전에 해야 돼요. 그럼 3번에 경금속이나 동합금 만들기도 철제면 바탕에 준한다 했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전에 하는 것이 기본이고 아연 바탕면 만들기만 바탕재. 자, 그래서 이제 설치 후에 해도 무방하다는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공법상 이겁니다. 거기 붓도장이나 롤러 도장 나오죠. 자, 속도는 당연히 롤러가 빠르겠죠. 그런데 붓도장이나 이런 롤러 도장은 처음에 돌을 뭉쳤을 때 두껍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많이 진행하면 얇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 둘 다 붓도장이나 이 롤러 도장의 특징은 일정한 도막 두께 유지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이 도장법 나오죠. 스프레이 도장 방법은 313페이지 거기 스프레이 도장 방법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스프레이는 적정 거리 이격식이라 그 거리가 300mm, 30cm가 표준이에요. 그걸 떼서 압력에 따라 가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동할 때 겹쳐서 운행할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보면 이렇게 쭉 나갔다 이거네.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거 나가면 이렇게 겹쳐서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3분의 1 정도 겹쳐서 운행을 해주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방향 전의 직각 바로 이거죠. 지금 X축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초벌질 하도가. 그럼 다음에는 Y축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운행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 농막이종 방통병 동일합니다. 앞에서 봤던 것이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하라. 이것만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수성도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성 페인트니까 수성도료. 그러면 수성도료의 경우는 1번 했죠. 5도씨야. 자, 저온시 공사를 하게 되면 자, 도장지 균열이나 도막 형태의 도장을 피한다는 점 균열원이 돼요. 그래서 수성 페인트를 5도씨 이하의 공사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저거 나오죠. 자, 똑같습니다. 산알칼리도는 동일하게 pH 9 이하가 돼 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자, 콘크리트냐 또는 시멘트 모르타에 따라서 그 양생 기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콘크리트는 단면이 크잖아요. 모르타르는 두께가 얇죠.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빨리 경화가 이루어지고 겨울에는 경화가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보통 2주, 3주에 그러면 하절기가 2주, 동절기가 3주죠. 근데 콘크리트는 단면이 크니까 한 주 증가하면 된다. 그래서 3주, 4주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8번에 보시면 강택 수성 도료가 나와요. 강택 수성 도료는 주의하실 것이 일반 수성 도료는 5도씨하에 우리가 공사하지 말았겠죠. 그런데 강택 수성 도료가 에멜전 수성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니은 부분 보여죠. 10도씨 이하에 10도씨 이하.
자, 그래서 보통 일반 수송도에는 5도씨를 기준 잡고 있는데 강택수 10도씨 이하에는 이제 또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이나 이런 박리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10도씨 이하에서 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 깊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속 제품에서 뭐 여기 한 번 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5번 인서트 개념이 한 번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이제 그 2번 코너 비드는 우리가 미장공사에서 한 번 나왔죠. 2회 시험 때 나왔어요. 기둥과 벽에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서리 설정이 코너 비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도장 및 기타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축 적산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